바로 박종환 배우님부터 이제 오늘 찾아주신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으로 오늘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종환입니다. 네, 개주말 날씨도 좋고 그런 날 이렇게 극장 찾아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관객분들하고 대화, 담소 끝날 때까지 재밌는 유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연출한 장세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만치 않은 영화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수 역을 맡은 배우 김관우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극장 처음 와보는데요. 되게 분위기가 너무 좋고 편안한 분위기여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즐겁게 편안하게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인역의 구자입니다. 오늘 영화 처음 봤는데 오래전에 찍은 영화를 이렇게 개봉해서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 감사하고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환 배우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주의가 톡 튀어나온 것 같은 이게 원래 그 어떤 느낌을 그대로 담아낸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어가지고 일단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도 오늘 행사를 준비하면서 뭐 인물 관계도도 그려보고 이거를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라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럴수록 미궁에 빠지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게 아마 관객분들도 그래서 사실 이 영화는 보자마자 이렇게 관객과에 대하는 게 좀 적절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많은 어떤 결들과 정말 복잡다단한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채팅방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 오늘 안 들어오시고 이제 그냥 가시게 되면 이제 주무실 때 이불킥을 하실 수 있으니 꼭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얘기는 좋습니다. 꼭 얘기 많이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린 후에 관객분들 질문을 최대한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감독님께서 이 질문을 피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 N포털에 픽션들을 검색하면 감독님 작품이 뜨는 게 아니라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이제 남미의 이제 대문호죠. 그 픽션들이라는 단편 모음집이 먼저 떠요. 그래서 이제 보르헤스 하면 사실 이제 마술적 리얼리즘,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어떤 그 기조에 대해서 얘가 나오는데 그거를 검색하면 네이버에 뭐라고 나오냐면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너무나 상세히 묘사되어 현실적인 배경이 공격되는 어떤 부분이다라는 어떤 설명이 있는데 이거는 픽션들과 그대로 매칭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아닌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설명과 픽션들이라는 제목이 이렇게 동떨어지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요. 픽션들이라고 일단 제목을 지어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제목을 처음부터 지었던 건 아니고요. 이렇게 원래 이 영화 자체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고 구상을 해서 시작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느꼈다기보다는 떠오른 이렇게 단상들이나 파편적인 이미지 들을 좀 자기 검열 없이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앞으로 영화를 좀 이런 식으로 찍겠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제 머리에 떠오르는 좀 말도 안 되더라도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좀 이렇게 모이게 되었고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나름대로 저는 재밌더라고요. 저는 재밌었는데 그럼 이거를 그냥 좀 조합을 해서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구상을 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좀 어떤 약간 논리적이라든지 이건 이렇게 돼서 퍼즐을 끼워 맞춰서 어떻게 이렇구나 이런 거하고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아마 자기 검열 없는 저의 파편적인 단상이나 이미지들을
조금 그대로 갖고 와서 물론 조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래도 제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동떨어진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구조를 이렇게 맞춰 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나리오 쓸 때부터. 그 전에는 이제 그러한 생각이 없이 자기 검열이라고 하죠. 아, 이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런 거 없었는데 아무래도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일종의 자기 검열이 100% 그 0%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이제 거기에 저는 좀 저항을 했습니다. 그 자기 검열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 영화인 것 같고요. 그 픽션들이라는 제목은 사실 말씀해주신 보르헤스는 제가 이제 이전부터는 알고는 있었지만 꼭 그 이제 책을 염두에 두고 이걸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나오는 인물들이 이제 글을 쓰고 소설을 쓰고 또 그 소설 속의 인물이 또 소설을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인물들이 허구인지 실제인지 그 픽션이라는 거는 허구 혹은 소설 뭐 이런데 그 이때 인물들도 허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가 또 썼더라고 그 이야기를 허구를 그럼 저는 허구인지 뭐 실제인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과연 저를 내가 허구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극 중에도 이제 종환 씨가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저도 한번 생각해봤던 그런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픽션들이라고 이제 제목을 지은 것이 그것도 뭐 이렇게 딱 이래서 저래서 요거는 픽션들이 제일 좋겠어 라기보다는 요것도 그냥 막 떠오르는 대로 그냥 그런 맥락에서 지어봤던 것 같습니다. 픽션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이제 어떤 팩트와 픽션을 합친 이제 팩션이라는 말도 이제 많이 있는데 팩션들이라고 해도 꽤 이게 뭔가 잘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덧붙여 보고요. 감독님께서 사회생활을 염두하고 좀 더 친절히 풀어냈다는 어떤 그 식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뭔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타협 없이 끝까지 가셨다면 또 어떤 작품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좀 생각도 아마 그렇다면 이 상영 자체 자리가 없지 않았을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저만 무시무시한 정말 그 사회생활을 염두해 주신 게 너무 좀 감사하다는 좀 생각이 드는 어떤 좀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찍으신 게 4년 전이 맞나요? 제작된가? 예,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년 정도. 예. 그러니까 사실 배우님들은 이 작품 개봉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 최근에 그 부천영화제에서 상영도 했고 개봉했던 트랜스라는 이 작품만큼 약간 무시무시한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도 꽤 오랫동안 이제 속된 말로 묵혀진 다음 또 개봉을 맞이하게 됐는데 4년 전에 찍으신 거기 때문에 아마 배우님들의 어떤 기억도 많이 좀 이제 퇴색이 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작품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배우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면 언제 이 영화를 극장에서 최종 완성본을 처음 받고 보자마자 좀 어떤 생각들이 좀 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준비되셨다 하시는 배우님들 계신가요? 아니면 박정환 배우님께서 맨 끝에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좀 그렇게 얘기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영화를 저희가 그 지난주쯤에 언론 대구 시사가 있던 날 저 영화 처음 봤고요.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장세경 감독님하고 많이 닮아 있는 그 인물들인 것 같았고 제 개인적으로 그런 감독님의 모습에 닮아 있는 인물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요. 저도 불안이라는 걸 좀 많이 느끼면서 사는 편인 것 같아요. 불안이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와도 그거를 많이 못 느끼고 또는 그걸 안 느끼고 지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좀 많이 느끼는 편이고 그래서 시나리오 읽었을 때
치원이라는 인물 그리고 또 치원 말고 뭐 그 외 인물들을 통해서도 나의 가까운 미래 또는 먼 미래 같은 느낌이 막연하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이유 중에 치원의 대사가 뭔가 그 당시 때 나와 닮아 있고 앞으로의 나와도 되게 닮아 있을 것 같은 느낌의 연장되는 대사가 소설 속의 인물인 것 같고 나는 누군가가 쓰는 대로 뭐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 같다라는 대사 그 부분에서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영화 봤을 때 시나리오 봤을 때와 비슷하게 좋았던 것들이 있고 근데 그 좋았던 부분들이 구체적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뭐 그런 묘사에 대한 그 당시 때 불안도 있었던 것 같고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좋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불안마저도 좋았던 것 같고 앞으로도 내가 계속 이 이야기를 참여자였지만 감상자로서도 계속 이 이야기를 잘 사유하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잘 4년 동안 잘 지냈구나라는 생각도 뭐 어렴풋이 들고 그렇습니다. 네, 김건우 배우님. 저도 저번 주에 언론 시사회 때 처음 영화를 봤고요. 4년 동안 그 감독님하고는 계속 연락을 했는데 감독님 일단 부산에 계시고 저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 영화를 중간중간에 뭐 보지는 못했고 완성된 건데 저번 주 언론 시사회 때 극장에서 봤는데 처음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는 진짜 이게 무슨 작품이지 좀 많이 헷갈렸던 게 사실입니다. 예, 사실이고 근데 이제 감독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독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작품을 썼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고 그리고 감독님 자체가 워낙 좀 독특하시고 좀 재밌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더 끌려서 이 영화를 찍게 됐고 그리고 영화를 극장에서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나온 게 아니고 더 좀 재밌게 저는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위트 있고 좀 약간 블랙 코미디 같기도 하고 좀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또 누구나 평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주위에 돌아보면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런 얘기를 또 감독님만의 어떤 색깔로 이렇게 잘 만들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정 배우님. 감독님이 이제 최근에 전화하셔가지고 영화 제목이 생각나십니까? 이랬는데 나 김건우 배우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우리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신다 그랬다고 해서 저한테 왜 생각이 나냐고 물어봤는데 저도 생각이 안 났는데 감독님이 제 이름은 생각나십니까? 그런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제목 생각이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끝까지 통화했나?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통화 끊기 전에 알려주셨어요. 그만큼 참 오래전에 찍었던 영화인데 저도 사실 그냥 시나리오 보고서 그냥 미팅하고 리딩하고 그냥 하던 대로 했는데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주위에는 잘 모르고 그래서 감독님이 계속 질문을 하시고 만나면서 계속 얘기하시고 이렇게 뭐 미팅 리허설 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전화를 하셔가지고 집에 가는 게 뭔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또 전화기를 붙잡고 또 한참 얘기하고 마음에 안 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좀 힘드셨을 것 같아가지고 그 대화가 그래서 저는 그랬나요? 네. 어쨌든 되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영화를 봤을 때 저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사실은 어떤 설정들에 사실 집중하기보다 저는 대화 자체나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사실 저한테는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뭐 자은 배우님이나 권우 배우님께서 재미나 미트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박종환 배우님께서 이제 미트경 배우님께 그 사격 선수를 준비해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최근에 그 김민경 그 대통령께서 실제로 그런 어떤 사례도 있었죠. 진짜 이제 국가대표로 이제 되게 됐는데 그게 딱 떠오르면서 게다가 또 이제 배우님의 어떤 연기 톤에 약간 좀 뭔가 개그적인 부분이 좀 실린 것 같아가지고 저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래서 좀 여쭤보자면 권우 배우님께서는 위트를 많이 느꼈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장면을 한 장면만 좀 꼽아주시면 좀 어떨까 싶어서 말 나온 김에 가해할 때 저는 그냥 과외에서 좀 같이 졸 때 같이 될 때 제가 찍을 때는 그렇게 뭐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찍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쵸 다 기억나시죠? 예. 이제 처음에 이제 학생이 좀 졸다가 이제 나중에는 같이 졸게 되는 모습이 있는데 맞아요 그런 장면도 되게 위트 있다는 어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올해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가 미끼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사인 이태용 배우님까지 포함한 포스터와 이제 여기 백까지 있으니 배우님들이 직접 이제 한 분씩 드릴 예정이니까 좀 열화와 같은 질문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GV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저희가 미니 사인회까지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그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객분께서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이태경 배우님은 단편영화 입관이라는 작품에서도 장례 지도사 역할을 하셨는데 그 만들어진 작품인지 순서를 잘 몰라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배우님들의 캐스팅 배경이 궁금합니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저도 아무래도 이제 박종환 배우님께서도 이제 염을 하는 장면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런 뭐 연습이 좀 필요했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박종환 배우님께 그걸 여쭤본 다음에 감독님께 이제 캐스팅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환 배우님부터. 제가 염을 하는 장면에 네. 대한 네. 그러니까 염을 좀 연습하셨어야 될 것 같았어가지고 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네, 그렇죠. 장례 지도사가 하는 일 중에 또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그 중에 염을 하는 장면들은 감독님과 잘 아시는 지인분 중에 장례 지도사를 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제가 속성으로 좀 수업과 지도를 받았고 현장에도 계속 계셔주시면서 실제 사실적인 것보단 장례 지도사 분들도 정확한 형식과 절차는 있지만 꼭 어때야 한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런 방식으로 하되 좀 편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알려주셔서 부담스럽지 않게 준비했었고 내가 혹시나 이 염을 하는 행위나 또는 방에서 이제 남은 유품을 정리하고 이런 장면들을 찍을 때 인물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부분으로 설득력이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해 주시는 분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마음이 편해져서 그래서 네 편하게 했는데 제가 영화 봤을 때도 그 일을 좀 그래도 꾸준히 해왔던 사람의 모습이 느껴져서 저는 너무나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이것도 하나의 불안이었었거든요. 근데 영화 보면서는 네 뿐만 아니라 좀 자신감도 생겼던 것 같고 또 불안이 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네 약간 영화 보면서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소화한 거에 대한 약간 불안의 쉼표 같은 느낌이 있어서 잠깐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제가 너무 단편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풍부하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얘기 드리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마 이 작품을 보고 배우님들의 약간 필모를 따라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특히 저는 김건우 배우님의 이제 그대 넘어요. 저희 입장에서 개봉을 했었었는데 뭐 그 작품이나 혹은 박종원 배우님께서 19년에 개봉했던 얼굴들 같은 작품도 되게 모호할 수 있는 어떤 결들의 영화거든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배우들이 왜 캐스팅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거를 좀 이해하게도 됐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독님께서는 캐스팅을 좀 어떻게 좀 생각하고 좀 이렇게 좀 제안 주셨을지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종환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에서 캐스팅을 하려고 하기 좀 상당 이전에 어떤 이 영화 작업을 같이 했었습니다. 같이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조감독 입장에서 현장에서 종환 씨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 염두에 두고 있었죠.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이제 기회가 와서 제가 제의를 했고 종환 씨도 흔쾌히 응해 주셔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다른 배우님들은 제가 이제 영화를 통해서 그 영화 속에서 제가 이제 본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건우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통과 거짓말이라는 작품에서 상당히 인상 깊게 그 연륜을 봐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고요. 우리 자한 씨 같은 경우에는 연애 경험이라는 작품에서 너무나도 인상적인 또 연기를 해주셔가지고 영화 속에서 만나서 제가 같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우님들께서 이렇게 의외로 이 영화가 일상의 어떤 뭐랄까요 부스러기들이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맥이 닿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좀 얘기를 드렸는데 극 중에서 보면은 이제 이명을 앓는 이제 윤수 캐릭터가 이제 이명에 대해서 이제 의사는 이제 주관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어떤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각 캐릭터가 갖고 있는 일종의 불안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영화를 얘기하면서 불안이라는 타이틀을 계속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불안이라는 어떤 그 구심점을 갖고 배우님들께서 각각의 캐릭터들을 좀 연기하셨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너무 이렇게 각 캐릭터들이 넘나들면서 다양한 불안과 면모들을 좀 보이기 때문에 무자르듯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좀 내가 이 캐릭터는 어떤 뭐 이런 불안이나 이런 어떤 주안점을 두고 좀 연기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지 싶은데요. 이번엔 구자원 배우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도축 얘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너무 생소했지만 그래도 저도 조만 배우님과 마찬가지로 주희가 갖고 있는 그런 불안은 처음부터 좀 공감했던 것 같기도 해요. 불행해지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것도 사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됐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네. 사실 그 극 중에서 이제 그 자은 배우님께서 연기한 주희 캐릭터만 사실 이제 윤수와의 어떤 그 관계성이 있고 다른 캐릭터와는 연결되는 부분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유독 이 캐릭터만.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거의 증발하듯 이렇게 퇴장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랄까요? 좀 더 이제 그렇게 다른 캐릭터들과 뭔가 이렇게 연계되면서 이제 펼쳐내지지 못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뭐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여쭤볼 수도 있을까요? 질문을 너무 어렵게 드리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요. 근데 제가 별로 그렇게 사회성이 높지가 않아서 저는 사실 여러 사람과 관계 맺는 것보다 이 캐릭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결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약간 부정적이어가지고
안 좋은 생각, 아니, 안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였죠? 결과가 어떻게 주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크 기억이 안 나십니까 지금? 그래서 그 그때 장례 자조 모임의 주의가 이제 아버님 돌아가셔서 안 나오실 것 같다는 그 이야기를 진행하시는 분이 해주셔가지고 윤수는 전화를 했고 전화번호는 없는 전화고 거기서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걸로. 예. 톡 행사 중에 이제 배우님께서 극중에 대한 어떤 내용을 듣게 되면 어떤 좀 소유리한 사운드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더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님들께서도 감독 있게 혹시 질문사항이 있다면 손 드시고 바로 좀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요. 그럼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는지 깜빡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신다면 김건호 배우님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예. 네. 뭐 불안, 캐릭터에 대해서. 예.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약간 불안합니다. 누구나 안고 다 살아가는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캐릭터를 불안에 대해서 윤수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근데 불안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연기해서 이렇게 불안하게 연기해야지 이것보다는 내가 어떤 그 불안한 감정들을 쌓아서 그냥 무덤덤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불안은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불안한 게 아니고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좀 불안해 보이는데 약간 그런 생각으로 좀 인물을 좀 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불안 표현하기보다는 그런 그 감정들을 좀 쌓아서 연기하다 보면 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뭔지 모르지만 불안해 보인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마 인물을 좀 구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영화를 보고 나서 각 캐릭터의 어떤 자꾸 불안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각각의 어떤 캐릭터에 이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권호 배우님이 연기하신 윤수에 특히 이제 이입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특히 그 주희가 사라진 다음에 이제 롱숏으로 딱 잡혀지는 그 귀가 이제 또 이제 잘려진 어떤 상태에서 딱 그를 봤을 때나 그리고 이제 종종 등장해서 이제 이명에 대해서 이제 뭔가 고통을 받는 그런 느낌들을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고립이라는 약간 타이틀이 계속 붙더라고요. 저는 건우 캐릭터에. 그래서 막 그런 느낌들을 아마 각 관객분들께서는 각자의 어떤 경험이나 과거의 어떤 것들로 이제 연결을 해서 그런 느낄 수 있는 어떤 결들이 많은 어떤 부분들이 이 영화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또 그런 어떤 장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박정환 배우님. 시원은 그 이야기 안에서 그 불안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 모습과 그런 태도가 나오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원은 불안을 가지고 지내면서도 그 불안을 마치 거세한 것처럼 약간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사람처럼 또는 내가 죽어있는 사람을 대하는 내 모습에서 그런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시간에서 비로소 어떤 의지를 발휘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불안이라는 걸 다시 느껴보는 것 같고 이야기 안에서 그런 모습을 잘 따라가야지 그러면 인물이 입체적일 것 같고 다른 인물과 불안을 느끼는 시간대가 다를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시원 캐릭터 정말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사실 정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는 그 친구의 여자친구분에게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뭐 어떤 이유가 있냐. 사실 그 장면도 되게 용기 있는 사실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어떤 기저에 있는 어떤 불안에 대한 또 어떤 면을 좀 이렇게 표현했던 부분 같아가지고 그 장면도 되게 좀 인상적으로 남아서 한번 처음 해서 얘기 드려보고요. 또 관객분들 질문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화 독법으로 줄거리를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기 쉬운 구성이라고 느꼈는데요.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4명의 캐릭터가 다 다르면서도 공통점은 불안하고 표류하는 이미지인데 그 중에서도 감독님이 애정하는 캐릭터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이유에서인지도 같이 소개를 해주시라 얘기해 주셨는데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아니면 뭐 가장 닮아 있는 어떤 감독님과 캐릭터를 얘기해 주셔도 좋고 평이 부탁드릴게요. 이 그 표면상으로 그냥 이렇게 가시적으로 봤을 때 저하고 조금 그나마 닮아 있는 캐릭터는 윤수인 것 같고요. 이게 하지만 이 사실상 제가 이 영화를 이제 편집을 상당히 오래 하면서 네 분의 배우님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금 지켜보고 있어가지고 그 배우님들에 대한 애정도 있지만 그 캐릭터에 대한 애정들이 4년 동안 이렇게 쌓여가지고 어떤 그 특정 인물이 뭐 선호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상은 이 4명의 인물들이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제 저에게서 나온 것 같아요. 저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자기감은 없이 이제 제가 꾼 꿈을 그대로 뭐 직조한다든지 좀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드러내다 보니 사실상은 이 네 캐릭터에 대해서 다 이제 애정이 있어가지고 약간의 뭐 조금 다르고 비중도 다르고 조금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한 캐릭터를 뭐 특정 캐릭터를 제가 참 애착이 간다든지 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다 좀 마음이 쓰였고 뭐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게 그 영화 속에는 4명의 인물이 나오지만 우리는 이제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들 나만 이렇게 불안한 게 아니고 다들 이렇게 불안을 갖고 있는 동료들이다. 좀 뭐 이런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이 딱 이렇게 제가 뭐 선호하는 이런 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또 급증극으로 포함되고 있는 그 패스빈더 감독님의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라는 영화를 이렇게 인용도 하면서 실제로 캐릭터들이 보는 어떤 장면으로도 사실 나오게 되는데 저는 과외 그 어머니와 그 선생님의 그 장면은 그거야말로 약간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약간 오마주 같은 장면이 아니었나. 그 포스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꼭 껴안아줄 때 그 이미지는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에 나왔던 그 이미지와 매우 닮아있던 부분도 있고 윤수에게 이제 주는 선물은 마치 그 영화에 나오는 쿠스쿠스 같은 느낌도 좀 있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아까 계속 불안을 얘기하게 되지만 이 작품을 좀 영화에 넣게 되는 부분은 좀 이렇게 필연적인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를 인용해서 관객분들의 질문을 소화하면 엉뚱한 질문이지만 김건우 구자은 배우님 영화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는 혹시 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박정환 배우님도 보시는 걸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아마 다 보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셨나요? 혹시 구자은 배우님 보셨나요? 얼핏 본 것 같은 기억이 구자은 배우님 보셨나요? 저도 얼핏 박정환 배우님은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혹시 다 보셨나요? 다 보셨을 것 같은 느낌이. 참고로 박종환 배우님께서 그 영화를 보는 그 상황에서는 그 사운드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없었고 나중에 후시로 편집을 한 거라 그 당시에는 영화를 보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있는 그 설정으로. 다 보시지는 않은 거죠, 배우님은? 네, 그랬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얼핏. 네. 그 장면도 되게 묘하게 이어지는 게 윤수의 그 어머니가 이제 치매를 앓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주위에 이제 부모님도 이제 그렇게 죽음을 이제 갖게 되는데 그 장면에서 시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종환 배우님께서 이제 밥 먹을 때도 이제 누구랑 얘기를 나누는 어떤 부분도 있고 해서 그때 마치 이제 창백한 얼굴에 시체 같은 어떤 여자분이 이제 눈을 뜨고 보게 되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게 어떤 의미냐고 얘기하기가 참 그렇지만 그 장면이 약간 섬뜩하면서도 장례지도사였던 어떤 그 치원의 어떤 그 부분들도 같이 다 이게 감싸 안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종환 배우님께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때 그 불안한 영혼을 잠깐 보고 옆에 이제 시체 같아 보이는 어떤 캐릭터 인물이 같이 나오는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네, 치원의 치원의 가족, 네, 아주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배우분을 현장에서 뵙긴 했는데 그 장면을 찍을 때 그 장면을 제가 모니터링했던 건 아니었어가지고 영화를 보면서는 네, 치원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죽음과 일종의 상실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장면 이후에 이제 치원 캐릭터가 회를 먹기 전에 이제 머리가 잘려지는 어떤 그 생선들도 보게 되고 또 이 장면에 대해서는 이제 윤수가 1챕터에서 바로 시작하자마자 이제 이렇게 마치 선언적으로 이제 머리를 이제 자르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그 주희 캐릭터도 이제 아버지로 좀 여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한 관객분께서는 그런 맥락에서 질문을 주셨는데 극중 영화 주인공이 도축업을 하고 싶다고 하는 장면이 있고 자살 시도를 하는 장면도 있는데 또한 주인공의 직업이 장례 지도사이기도 하고요. 글을 쓰는 이유가 살아있음에 닿아 있는 장면? 뭐 이렇게 뭐 평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도축업, 자살 시도, 장례 지도사 글쓰기를 멈추는 것들. 근데 이제 또 계속 쓸 건지에 대해서 이제 혜경 배우님께서 묻기도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장면의 배열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물론 죽음과 불안을 마주하고 인지하고 하는 삶의 한 과정이었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의 생각을 짧게 듣고 싶다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시체 안치실은 저기 장례식장 지하에 있는 실제 그 박종환 씨가 연기하셨던 장소는 실제 그 염하는 장소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뒤에 이렇게 보이시는 그 어떻게 뭐 사각형으로 된 어떤 그 안에 다들 이렇게 계시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어떤 전제를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모든 어떤 여기 영화에 등장하는 뭐 이 이미지라든지 이야기들이 제 어떤 무의식 그 속에 있던 게 거의 뭐 꿈꾸듯이 나온 좀 그런 거라서 저는 탐구해 가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봤는데요. 시나리오를 쓰면서 뭐 누구나 어떤 죽음에 대한 그 관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나름대로 죽음에 대한 생각이라기보다는 죽음에 대한 어떤 무언가가 그 밑바닥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을 평소에 이제 뭐 굳이 떠올려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에서 그런 거가 이제 조금 떠오르면서 불안과 죽음,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죽음이 뭐 두렵다라기보다는 인간이라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대신 근데 일반적으로 죽음이 좀 너무나 부정적이기 때문에 좀 회피를 한다고 할까요? 저희들이 뭐 굳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이번 기회로 제가 이제 찬찬히 조금 이렇게 좀 생각해봤던 것 같고요. 예, 제가 그 시체 안치실에서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죽음도 그렇고 불안도 그렇고
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아주 뭐 이렇게 특이하다기보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제가. 예, 그래서 뭐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 도축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죽음과 관련은 되지만 그 우리가 식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어떤 그런 식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저기 장례 지도사의 직업 속에서 나오는 저런 그 돌아가신 분들도 그냥 뭐 좀 자연스러운 그 일상이 아닌가, 일상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고 뭐 불안도 일상 중에 한 부분이 아닌가. 좀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두서가 없습니다만은, 예, 조금 어떻게 이렇게 되게 좀 논리적으로나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그런 지점하고 다 연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감독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방식으로 제가 볼 땐 픽션들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맥락에서 은경, 태경 배우님께서 연기했던 그 캐릭터가 이제 그 화가의 어떤 그 분에게 총을 겨누는 장면이나 또 이제 오버랩 돼가지고 이제 다른 어떤 분에게 장소가 이동되면서 이제 총을 겨누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사실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뭐 이런 부분들도 방금 감독님이 얘기해 주신 그런 맥락에서 좀 소화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화가 또 챕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말하자면 갈수록 약간 점입가경이 되고 각 캐릭터의 어떤 연결성에 느슨한 부분도 있지만 더 이렇게 극명하게 더 연결이 되고 중첩이 되는 어떤 부분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예컨대 이제 주희와 윤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치매나 이제 말 안 하는 동생을 이제 두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윤수와 치원 같은 경우 아까 얘기 드렸던 뭐 생선머리로 연결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치원의 친구가 이제 소설가이기도 하고 소설을 쓰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치 윤수가 이제 장례사에 대한 어떤 글을 쓰고 있다라고 어떤 얘기했던 뭐 그런 부분들까지 계속 연결이 되면서 맞붙고 아니면 뭐 차이도 생기고 뭐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한 관객분께서는 영화의 챕터의 기능과 챕터를 나눈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는 좀 얘기를 주셨는데, 좀 짧게 감독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원래부터 처음부터 챕터를 이렇게 뭐 숫자를 붙여서 시나리오 쓴 거는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쭉 나오긴 하지만 챕터를 붙이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처음에 편집을 이제 그런 시나리오대로 편집을 했었는데, 조금 뭐랄까, 이거는 이제 좀 약간 미묘한 지점인데, 이게 관객들이 보시기에 조금 더 이게 조금 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 조금 있기는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조금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챕터를 나누지 않았을 때. 예, 그래서 꼭 사회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이거를 좀 이대로 그대로 이제 편집한 돈을 완성본으로 했을 때 어떨지, 조금 더 가까이 관객분들한테 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걸 챕터를 나눴을 때 어떨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꼭 그런 사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조금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숫자가 들어가면서 그게 딱 연결되는 느낌보다는 조금 환기를 시켜주고 해서 이렇게 조금 나누어진 것들이 이 배열이 되면서 나중에 조금 어떠한 모종의 상태로 들어가는 좀 그런 방식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챕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다음 또 관객 질문 소화하겠습니다. 극중 대사를 반영해 생각해 보니까 연기자는 감독들의 글에 따라 움직이는 극중 인물의 삶과 자신의 실제 삶 속 역할들을 병행하며 사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상황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흐름으로 펼쳐지는 영화라서 감독님의 연기 디렉션도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일 거라는 짐작이 드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 그러니까 감독님의 어떤 연기적인 디렉션이나 뭐 예컨대 얘기를 나누는 이제
시인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철저히 이제 각본에 입각해 하셨을지 아니면 좀 더 이제 자연스러운 분위기 하에 그냥 이제 합을 맞췄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배우님들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구장 배우님, 박정 배우님부터 할까요? 네, 구장 배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볼 때부터 자연스럽게 인물의 어떤 사건이나 뭐 그런 영화적 장치 안에 있는 건 아니었었고, 그래서 본연에 가지고 있는 조금 전에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일상에 관련된 뭐 불안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분위기 같은 걸 좀 느끼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는 저만이 느낄 수 있는 감독님한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조금 훔쳐보면서 그리고 또 저희가 묻고 답하는 상황이 좀 있었었나요? 기억이. 그 준비할 때, 그러니까 영화 우리 만나서 사실 그 배우님들하고 제가 작업을 한 어떤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사는 곳이 부산이고 배우님들은 다 서울에 이제 계셔가지고 이 영화 촬영 이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총 한 5회 정도를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아침에 올라와서 한 9시부터 한 번씩 만나서 3시간 정도 만나면 12시간 만나면 밤 9시에 이제 기차 타고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그때 만나서 배우님들하고 한 작업이 거의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예, 뭐 연기를 이렇게 해달라 뭐 이런 것보다는 좀 대화를 좀 많이 하고 하는 와중에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건 종환 씨는 이제 제가 하는 말투나 저의 분위기 느낌에서 어떤 이 치원에 뭔가를 좀 느낀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대화하면서 종환 씨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종환 씨가 느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저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또 말씀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계속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 가셨지 않나 제 생각에는. 맞습니까? 네, 그게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떠올려봐도 그랬던 것 같고요. 저와 이제 장세경 감독님이 예, 어떤 결합으로 치원이 치원이라는 인물이 표현하거나 또는 나아가서 인물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보고 싶었던 것 같고, 그리고 촬영하면서 제 치원의 부분, 제가 촬영하는 것들이 외에도 그런 것들 외에도 이제 뭐 윤수나 주희나 은경 인물을 맡고 있는, 그러면 또 그 권우 배우님과 감독님의 또 결합이 있을 거고, 또 자은 배우님도 감독님과 결합, 뭐 그런 장면들을 제 거 촬영하면서도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상상이나 어떻게 촬영되어질까, 어떻게 촬영되었을까, 그런 궁금증 같은 걸 가지면서 우리는 뭔가 가까이 한 지점을 두고 가까이 가고 있는가, 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것들 갖고 있었고, 네, 저에게도 이 영화에 대한, 이 영화를 이해하는 거에 대한 어떤 사용 설명서 내지는 그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저 조금씩 잘이 맞나? 어쨌든 이걸 조금 이해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접근하고 있나? 뭐 이런 유추하는 마음이 많았던 것 같고,
조심스럽지만 그게 이상하게 즐거웠고요. 이런 작업을 갑자기 또 하고 싶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김건호 배우님 혹시 말씀하시죠? 예, 저도 저 역시도 감독님 얘기처럼 인물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대본을 보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감독님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윤수라는 캐릭터 감독님 어차피 감독님 머릿속에서 나온 캐릭터가 감독님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감독님의 어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많이 좀 흡수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시라고 하셔서 그냥 저도 뭐 그렇게 없이 제가 그냥 일상 대화 나누듯이 그렇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뭘 이제 여기서 좀 더 뭔가 표현을 더 하려고 그러면 그때 이제 감독님이 안 하셔도 된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불안해 보인다고 뭘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게 감정이 올라와서 뭔가 하려고 건우 씨 안 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불안해 보이십니다.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감독님이 항상 처음 시나리오 읽었을 때부터 어떻게 주의가 이해되십니까? 이게 질문이고 한번 만나고 나서 어떻게 좀 더 주의가 좀 더 이해가 가십니까? 항상 만날 때마다 그 질문을 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좀 더 주의에 가까워졌으니까. 근데 무슨 그때 책을 읽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 픽션들인가요? 픽션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쵸. 저기 극 중에 나오는 몰락하는 자를 한번 읽으셨나요? 저도 좀 기억이 잘. 그랬어요. 지금 감독님이 읽으라고 해서 읽은 줄 알았는데 뭔가 한번 제가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했었는데 한번 좀 읽어보고 싶다고 그때 예, 그래서 읽어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책도 읽고 그렇게 감독님이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진짜 기억에 남는 건 마지막 장면에서 맥주 먹을 때 왜 웃으세요? 그 장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두 분이 직접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썸에 대해 얘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혹시? 어떤 맥주 장면? 마지막에 맥주 그 씬이 있는데 그 감독님이 컷을 안 하시고 계속 찍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땅콩을 계속 땅콩을 거의 엄청 많이 먹었던. 그 상황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전까지 테이크를 좀 갔었는데 이제 오케이 컷이 안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자한 씨는 지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그게 맥주가 아니고 무알코올 맥주였습니다. 연기용으로 그랬는데 자한 씨가 갑자기 진짜 맥주를 좀 먹으면 안 되겠냐고 하셔가지고 급히 그 마트에서 이제 실제 맥주를 사와서 자한 씨한테 따라 드렸는데 이제 건욱 씨도 이제 실제 맥주를 이제 본인도 드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진짜 술을 드시면서 촬영을 했는데 그 장면이 그 테이크입니다. 제일 마지막 테이크고 그 쭉 어떤 좀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쭉 그냥 갔습니다. 예. 쭉 갔더니 이제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그 방금 맥주 씬에서 저희 윤수와 주희가 수줍게 손을 잡을 듯 말 듯 하면서 이제 다가갔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저는 그 장면과 이제 연이어서 그 치원과 이제 은경이 그 바닷가 회씬 있죠. 거기서 이제 따로 이제 인서트로 해서 강렬한 눈빛으로 이제 서로를 바라보는 그거와 좀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그것이 좀 두 캐릭터를 이어주는 썸의 어떤 기원들을 좀 넣어줬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했는데요. 혹시 그런 의도가 있었던 박주환 배우님 그때 이제 디렉팅 받으실 때 뭔가 그 어떤 그윽한 표정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서로에 대한 호감을 좀 뭔가
좀 생각했던 부분인지 회 먹을 때 부장님.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했고, 아무래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이 사람의 안부에 대한 것들을 좀 궁금해하고 물어보게 되고, 촬영할 때 감독님이 저한테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장면인지는 좀 헷갈리지만 이렇게 다가오셔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신 적이 있었던 것 같고, 감독님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못하고 그냥 그걸 마음에 가지고 연기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궁금한 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감독님이.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윤수 캐릭터에 대해 약간 고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주희와의 일종의 썸이 더 형성이 돼서 잘 되었다면 정말 다른 전기로 흘러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주희는 거의 증발되듯 되고 이제 혼자 덩그러니 이제 귀가 이제 거의 잘린 채 있는 그 다음에 윤수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윤수 캐릭터에 대해서 저도 좀 집중해서 보게 되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음주 씬에 대해서도 얘기 나오는데 저는 밥 먹는 씬도 좀 되게 재미있었고 종종 이제 따뜻한 말들 많이 밥 좀 많이 먹어 야였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한 관객분께서는 그 음주 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뭐 이런 평도 남기셨네요. 각종 압박으로 가득한 사회에서 남들처럼 긴장하며 지내고 있다는 안도감과 이러한 삶의 태도가 괜찮나 하는 불안감에 관해 고민하며 살던 차에 이 영화를 만났습니다. 그 불안감 탓에 밤마다 술을 마시며 정신을 놓는 사람들이 많은 듯한데 영화의 중간에 계속해서 음주씬을 삽입한 의도에 관해 말씀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요. 그런 음주씬과 어떤 백석바 혹은 뭐 어떤 그런 것들은 또 홍상수라는 어떤 자장에서 또 이제 늘 이제 마치 또 이거 홍상수 따라했다 막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소주가 아니라 맥주라고 할 수도 있는 어떤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음주씬에 대해서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으셨다면 감독님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떤 그 음주라는 술이 뭐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뭐 술 마시는 장면을 넣겠다라기보다는 좀 가장 저의 이제 일상 편안한 어떤 그 이 상태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술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윤수주희 같은 경우에 두 사람이 계속 만남을 갖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차를 마시다가 제일 처음에 그 건물 걸어 나올 때는 아무것도 이렇게 뭐 물론 마시는 게 없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조 모임이 끝나고 나서는 차를 마시면서 파스빈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맥주를 한 잔 하는 게 이제 관계에 조금 무르익어 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편안하지 않나 두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그 시원과 은경은 또 맥주 한 잔 할까요라고 한 이후에도 같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었고 그 전에도 밥을 계속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이제 시원과 은경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왜 제가 그 밥 먹는 장면을 넣었냐면 뭐 그것도 물론 뭐 제가 넣은 건 아닙니다만은 생각을 해보면 주로 두 사람은 동료로서 일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 뭐 어쨌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분명히 조금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 속에서 이제 서로에 대해서 조금 긴 대화는 아니지만 조금씩 해가면서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넣지 않았나.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느덧 이제 1시간을 이제 돌파하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마지막 어떤 좀 상황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아가지고 한 2-3시간을 하고 싶다. 그래서 뭐 이제 사실 그 영화에 쓰였던 어떤 곡들은 저는 거의 하나의 캐릭터라고 이제 느껴질 정도로, 특히 그 귀 잘리는 씬이나 이제 교회에서 인물들이 계속 교차해가면서 꼭 뭐 이렇게 껴안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랬을 때 쓰였던 어떤 곡들이 너무 인상적인 부분들도 있고, 뭐 더불어서 아까 얘기하셨던 그 곡 중에서 은경이 갖고 있었던 뭐 토마스 베르나르트의 몰락하는 자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뭔가 좀 얘기할 만한 부분들이 많고, 또 더불어서 이제 불안이 나를 살게 한다라고 얘기하거나, 은경에 이제 환영받을 권리는 없지만 욕받을 어떤 그 권리도 없다, 뭐 이런 어떤 저런 것들이 그렇게 꼭 어렵게만은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일상과 살아가면서 어떤 맺는 어떤 부분들, 그 아까 얘기 드렸던 책이나 영화에 쓰였던 그런 부분들이 더 뭔가 깊이 있게끔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간이 좀 충분치 않아서 좀 아쉬운 그런 좀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오늘 영화를 이렇게 또 봐주시러 왔는데요. 저는 뭐 말하자면 되게 독특한 형식의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만만치 않다라는 표현을 좀 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배우님과 감독님께서 이 영화는 좀 이런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봐달라거나, 혹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주시라라는 어떤 생각들이 있으시면, 그런 어떤 이분들이 또 이제 전파가 돼서 다른 분들의 관객을 또 끌어야 되니까, 그런 일종의 소개나 뭐 감상평이라고 하기 좀 약간 거창하지만, 그런 부분들과 앞으로의 이제 감독님과 배우님들의 이제 계획 같은 것들 더불어서 끝 인사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꾸 박종환 배우님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 점이면 괜찮을까요? 그죠? 저도 영화 보기 전에 너무 떨렸는데요. 항상 보기 전에 긴장 많이 하고 너무 부끄러운데, 오늘은 뭔지 모르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불안에 대해 얘기하는데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만치 않은 영화일지 모르지만 저같이 느끼는 관객분들이 있다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정말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원 배우님과 박종환 배우님께서 출연했던 절의 고도도 아마 내년 초에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꼭 그때도 저희도 개봉 예정이니 꼭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건우 배우님. 네, 저희 영화는 그때 종환 배우랑 술자리하면서 종환 씨가 이 영화는 약간 명화 같은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꼭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이 영화를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각보다 영화가 그렇게 어렵게 만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무난하게 뭐 불안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이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내년에 저는 이제 극단 나베라는 데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아마 내년에 또 연극으로 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연극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영화를 통해서 이제 인간이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영화면 나름대로 재밌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평소에 좀 해왔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좀 제기를 하는 것도 참 나름 재밌지 않나. 이 재미라는 거는 뭐 이 재미라는 말이 딱 여기에 뭐 적합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너무 좀 길들여져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가끔씩 해봅니다. 저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일상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 근데 이제 고개를 돌려서 살펴보게 되면 일상의 어떤 한 부분도 상당히 그
우리가 모르는 전혀 다른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 영화를 보실 때도 조금 다른 거를 뭐랄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검열을 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보신다기보다는 좀 느낀다, 자연스럽게 좀 느낀다는 좀 열린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영화도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뭐 발견하실 것들이 조금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만만치 않은 영화 보신다. 네, 감독님이 얘기하신 거에 약간 연장선인 것 같은데, 보이는 것들 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보이고 알고 있고 알아야만 하고 이런 것들이 나의 불안을 없애준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생각해보면 조금 더 확장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너의 얘기가 내 얘기인 것 같고 내 얘기가 너의 얘기인 것 같고, 그런 순간들을 좀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면서 사실 그런 마음을 공유할 때 사람이 좀 그래도 그나마 든든함을 느끼고 사는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제가 또 촬영을 마친 작품들로 또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올해가 그래 좀 남았지만 12월 가기 전에 또 뵐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네, 연말 잘 보내시고 네, 건강하게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하고요. 오늘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심히 돌아가세요. 고맙습니다. 저희 더스바트 시네마에서 올해 괴물 유령 자유인, 트랜스 같은 좀 소위 말해서 만만치 않은 어떤 영화들이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픽션들도 약간 그런 맥락에서 좀 어렵게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좀 참신하고 좀 이렇게 획기적인 영화들이 많아져야 영화 쪽이 더 뭔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부산 올로케가 맞나요, 감독님? 예. 부산 올로케 영화인데, 이 영화를 배급하는 이제 시네소파라는 이제 부산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어떤 로컬 배급사가 있어요. 저희가 평평남녀 같은 경우도 이제 감독님 조감독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작품도 소개하고, 또 같이 김수정 감독님이라고 계시는데 파란잎이 달린 얼굴이라는 영화도 이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으니, 그런 어떤 작은 배급사들이 배급하는 어떤 로컬 영화들도 꼭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린다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선물은 저희가 잠깐 사인할 때 배우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이 질문 좋다 해서 이제 전달해 드릴 터이니 바로 저희 그러면 이동하고 이제 사인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일어나서 인사하자 마지막으로. 네. 오늘 픽션들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많은 회차는 아니지만 더 소개될 예정이니까 많은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